도심 한복판에서 6년째 공사 중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광주 대표 수변공원인 풍암호수공원도 수질 개선 공사로 폐쇄 중이고, 북구에 들어설 초대형 복합 쇼핑몰은 올해 10월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공사 중인 광주. 올해 발주한 건설 공사만 550여 건, 사업비는 80억이 넘습니다. 바쁘게 공사 중인 현장 옆으로 쓰러져가는 폐건물 하나가 보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여기를 지날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엄청나게 오래됐어.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30년 넘었을 거. 개불 나올라. 귀신같이 나오겠고 거물도 막 녹슬어갖고 추적추적 생겼고 그러잖아요. 일단은 보기가 일단 안 좋잖아. 그죠. 네. 깨끗해야 되는데 이거 뭐예요? 이게 딱 더군다나 백운도 광장인데 여기가. 30년째 멈춰서 흉물이 돼버린 건물. 심지어 학생들이 오가는 학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 방치된 걸까? 민법은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로 나눕니다.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일치한다면 의사결정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죠. 그런데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에는 서로의 뜻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대표적인 어떤 장기 방치 건축물인 서디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토지 소유주와 건축물 소유주가 달라서 건물 소유 달라서 소송까지 꽤 오랜 기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 중단된 장기 방치 건축물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공사 대금이 없어서 부도가 나서 그냥 방치된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많은 권리관계가 끼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을 못 받는 경우, 공사 대금을 못 받는 경우, 이러면 이제 유치권을 설정해서 점유를 해버리고 또 담보물권, 전화권을 설정해 놓거나 이러면 다 법적 소송, 또 분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에 대해 광주시는 장기 방치 건축물일지라도 엄연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조치가 쉽지 않다는 입장. 민간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이렇게 사유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이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철거를 하거나 또 아니면 어떤 행정 조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시가 충분히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다는데, 이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에 대한 특별법에 의하면 우리 시 안에 있는 건물들, 장기 방치 건축물들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는 게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그걸 철거를 명하거나 아니면 직접 철거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근거에 있어요. 하지만 공사 중단 건축물이 얼마만큼 도시 미관을 해쳐야 철거가 필요한 것인지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오래된 폐건물은 주변 환경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때문에 여름철엔 특히 악취가 심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철책은 일부 훼손되기까지 했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채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까지 보이는 상황. 문제는 이곳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구엔 옛 요양병원 건물이 10여 년째 방치 중이고, 서구에도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 뼈대만 남은 채 서 있습니다. 약 20년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같은 답이 돌아옵니다. 행정적으로 개입할 방법이 없다는 것. 그래서 현재 세계에서는 전부 건축주 모두 본인들이 이 공사를 재개해서 다시 철거하고, 일부는 철거하고, 이제 서구 농성동하고 남구 주월동은 현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해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본인들이 건물에 대한 사용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 절차가 나중에 진행이 되면 현재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건물들은 안전정밀 진단 결과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건축주 역시 재사용 의지가 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골조가 장기간 외부에 노출되는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 완성이 되면 외부에 모르타르라든가 페인트라든가 창호를 만들어 놔서 외부에 있는 빗물이 스며들질 않죠. 또 발수제를 바른다라든가. 근데 지금처럼 콘크리트 내부에서 물이 흡수되면서 겨울에는 팽창을 하고 요즘처럼 더울 때에는 또 건물이 또 최적 팽창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더 콘크리트 강도를 엄청나게 저하시킨다고 봐야죠. 하지만 광주시는 안전을 위해 3년마다 실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그러나 시의 답변엔 모두 회의적인 반응이 돌아옵니다. 실제로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실질적으로 전국에 286곳을 실태 점검을 했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양호한 건물은 7개밖에 이 조사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저것이 안전한 건물인 가능성은 상당히 좀 비관적인데요. 좀 말이 안 되는. 아마 유관 점검을 했거나 뭐 이렇게 했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의문이 든 게 과연 그게 진짜 안전 진단을 했을까? 3년마다 광주시가 어떤 전문가가 뭐 공무원 몇 사람 가서 이거 그 10층짜리 막 이 건물을 몇 사람 가가지고 한번 쭉 돌아보고 이거 괜찮네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공무원 뭐 한두 사람 가가지고 한 1시간, 2시간 쭉 돌아본 다음에 이거 괜찮네 이건 안전 진단이 아니죠. 관련 법상 공사 중단 기간이 총 10년 이상으로 철거가 불가피할 경우엔 자치단체장이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이 건물을 사용할 의지가 있다. 몇 년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 이 하나의 이유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치돼 있음에도 강제 철거는 물론 그 어떤 조치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시에서 지금 항변하기에는 그 소유자들의 개발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만 하는데 단순히 개발 의지가 있다고 모호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전담기구나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소유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준공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철거 명령을 하겠다.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되죠. 안 그러면 뭐 그 소유자는 조금 공사하다가 또 멈추고 조금 공사하다 멈추면서 좀 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 갈 수 있거든요. 또 그렇게 놓으면 나중에 또 철거 명령을 했을 때 그쪽에서 또 행정소송을 또 역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협약서를 만들어서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한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철거 명령을 해도 자진 철거를 하거나 청약 명령을 해도 이를 제기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대안을 만들 그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 소유가 아닌 시 소유의 장기 방치 건축물도 있습니다. 광주 서구에 있는 국군 광주병원 예터. 5.18 당시 수많은 시민 부상자들의 생명을 살렸던 곳입니다. 수십 년간의 방치 끝에 한때 5.18 관련 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곧 중단했고 23년도엔 일부를 리모델링해 5.18 기록물 수장고로 활용하려 했지만 최종적으로 불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정밀안전 진단 결과 안전등급 D등급으로 분류돼 전체적인 공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 예산만으론 전체 공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또다시 방치된 실정입니다. 이게 병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5.18 단체라든가 또 관련 시민 모든 부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 재정 예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 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 24년도에도 계속 내부적으로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 건물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예산의 부분이 상당히 이제 소요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 시 재정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고 국비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뭔가 국가 사업으로 이렇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 이제 행정 입장에서는 진행해야 될 어떤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비 사업 선정 전까지는 현실적인 대안도 계획도 없는 광주시. 앞으로 몇십 년을 더 방치할지 예측조차 어렵습니다. 시 예산이 부족한 와중에도 369억 원을 들여 매입한 곳이 있습니다. 무등산 자락, 폐업한 한 호텔 부지입니다.
무등산 난개발을 막겠다는 이유로 부지를 사들인 건데 수년째 아무런 계획 없이 방치돼 있고 심지어 수천만 원의 안전진단 비용까지 시민의 혈세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비용은 올해 저희가 2,600만 원 세웠거든요. 올해 하반기에 진단 용역을 해야 해서 아직 지출은 안 했는데 2,600만 원 예산은 있어요. 잡아놨어요. 앞선 설명들과 달리 엄연한 시 소유의 건물. 왜 여긴 버려두는 걸까? 원인을 한 가지로 딱 분석을 하자면요. 내 임기 중에 안 건드려도 큰 탈이 안 나는 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고작 해봤자 민선 그 시정 임기는 4년밖에 안 되잖아요. 이 임기 중에 여기에서 큰 탈이 생기지만 않으면 건드리지 않고 그냥 차라리 지나가는 편이 이런 오랜 수건들을 해결을 하다가 똑바로 못 해내는 거, 아니면 이걸 해결하느라고 다른 일들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에 집중하는 거, 이런 것들보다 그냥 차라리 방임을 하고 방관을 해버리는 편이 더 낫다는 그 인식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진병원이 결국 30년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당장에 민원이 없다고, 해결 방법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는 행정. 그 사이 도시의 안전과 질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방지학적으로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런 도시에 저런 건물 하나가 있어버리면 시민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마음이 느슨해지고 또 그 주변에 쓰레기도 버리게 되고 또 주변에 담배꽁초도 버리게 되고 그 도시 전체가 안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빨리 유리창을 끼워 넣어주고 보수를 해줘야 그 주변이 안전해지고 훨씬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방지학에서 깨진 유리창의 이론을 한번 관에 계신 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다. 도심 한복판에 수십 년째 그대로인 건물들. 안전도, 행정도 모두 멈춰 있습니다. 이젠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답을 찾아야 합니다.